자, 교재 121페이지 제 19장 반응의 자발성과 자유에너지. 자, 반응의 자발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종의 화학 평형과 관련이 있는데, 그 화학적, 동적인 어떤 화학적 평형에 관한, 그런, 주된 그런 요소를 중심으로 해서, 반응이 어느 쪽 반응, 즉 정반응과 역반응, 항상 기본적으로 이제 화학적 반응들은 정반응과 역반응이 항상 가능한데, 물론 이제 그 어떤 반응이 우세하냐는 외부의 압력이라든지 온도 조건 등과 같이 온도, 그 다음에 물질들의 농도,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정반응과 역반응이 대부분 가능하지만 그 역반응이나 정반응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우세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눈에 띄게 양쪽의 그런 가역적 반응, 역반응이 가능한, 정반응과 역반응이 동시에 가능한 그런 상태가 없다라고 보는 경우도 간혹 있긴 해. 그러나 기본적으로 화학적 반응은 정반응과 역반응이 항상 같이 동시에 공존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가정을 하고 전제에 두고 화학 반응을 이제 바라보게 되어서 외부 조건에 따라서 어떤 반응이 우세하느냐가 이제 결정되어지게 되고, 그런 외부의 조건들 혹은 물질의 화학 반응에서 어떤 특성들, 열 화학 반응에서 어떤 특성들을 두고서 반응의 이제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을, 자발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고, 그때 그 자발성을 판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이때 이 자유에너지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되게 돼. 그리고 거기 필수 예제 19-1번에서 이러한 이제 반응성의 자율성을 결정하는, 자발성을 결정하는 이제 자유에너지에 대한 그런 개념들을 조금 이렇게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문제를 일부러 이제 뽑아서 그런 개념을 먼저 살핀 후에, 그 다음에 응용되어지는 뭐 계산 문제라든지 혹은 어떤 이제 그 판단의 문제들, 반응의 자발성에 대한 어떤 판단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우리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19-1번 경희대 2016학년도 이제 수시 기출 문제로 출제된 문제 한번 봅시다. 제시문 가. 분자 사이의 힘은 화합물이 고체, 액체, 기체 상태로 존재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분자 사이의 힘이 커질수록 더 낮은 엔탈피를 갖는 안정한 상태. 분자, 이것도 이제 좀 알아두거나, 이런 부분들의 요소는 양적인 요소를 규정하고 있는 어떤 그 제시문의 내용이지, 과학적 원리지, 이런 것들은 실제로 문제를 갖다 우리가 다룰 때에도 중요한 원리가 되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좀 판단을, 정리를, 표시를 좀 해둘 필요가 있어. 그래서 실제로 본 문제에서도 분자 사이의 힘이 커질수록 더 낮은 엔탈피 상태를 갖고 안정한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갖다가 조금 주의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두자. 분산력은 순간 쌍극자와 유발된 순간 쌍극자 사이에 생기는 분자 사이의 힘으로써 전자구름의 치우침 때문에 생긴다. 자, 일반적으로 분자량이 클수록 분자의 크기가 커지고 전자의 수가 많아지므로 분산력이 커지게 된다. 자, 일반적 특징을 얘기했고요. 제시문 이제 자유에너지에 관한 부분이야. 우주의 개와 주위의 우주위가 아니라 우주는 개와 주위의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부분이지. 개에서 일어나는 반응의 자발성을 개의 열역학적 성질로만 설명하기 위하여 자유에너지, 흔히 뭐 깁스 자유에너지라고 얘기하게 돼. 자유에너지를 이용한다. 자유에너지는 개의 엔탈피와 엔트로피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자, 식의 의미도 뭐 이 식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나? 네, 보기는 했는데. 그래. 봤다는 것도 뭐 한 유리한 점이야. 알겠지? 생전 처음 본다고 하는 우기는 친구도 있어요. 그럴 리는 없는데. 자, 요 식이 가지는 의미를 일단 해석해서 알아놓는 게 좀 중요해. 알았지? 요걸 적용할 때는 양적인 계산은 다음이고. 자, 자유에너지라는 게 있다. 자, 이 자유에너지에 일단은 첫 번째 알아들고. 자유에너지가 양의 값을 가지면, 요 자유에너지가 뭐 자유에너지가 아니라 자유에너지의 변화량인데, 자유에너지의 변화량이 양의 값을 가지면 이 반응은 비자발적. 그리고 자유에너지, 깁스에너지의 변화가 의미를 가지게 되면 이제 자발적 반응이 강하다. 정반응이 강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치? 그런 성향을 띠게 된다. 자, 그런데 그 양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개의 엔탈피와
개의 엔트로피에 대한 항들이 관여하게 되고 개 엔트로피 항이 얼마만큼 자유에너지에 영향을 미치느냐의 정도가 그 개의 절대 온도 값에 비례하여서 결정되게 되는 거예요. 해석이. 그리고 봐봐. 여기에 이제 델타 H, 여기 그냥 델타 H를 써서 하는 게 낫겠다. 델타 H, 델타 H, 델타 H. 온도는 일정한 상태에서. 자, 자유에너지 델타 G의 변화가 음이 되어지면 자발적이다. 그 다음에 얘가 양이 되어지면 비자발적 성향이 강하다. 비자발적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음이 되어서 자발적 반응이, 자발적인 현상이 더 우위에 서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얘 음이 돼야 되니까는 요 마이너스 부분이 커져야겠지. 네. 그치? 마이너스 부분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델타 H는 감소하는 경우라든지, 혹은 얘가 증가하는 양에 대해서 얘가 증가하는 양이 더 작은 경우가 되겠지. 증가하더라도 조금 증가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그치? 얘네 둘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것의 움직임의 상대적인 크기의 차이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게 더 정확한 개념이야. 예를 들어서 물 분자가 기체 분자가 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 이 자 자체의 엔탈피는 커지게 되지. 네. 그치? 엔탈피는 증가하게 돼. 따라서 얘는 플러스가 되게 돼. 그치? 네. 그래서 H2O가 물에서 수증기가 되는 경우에는 델타 H가 양이고, 자, 그리고 무질서도도 한번 생각해봐. 액체 상태로 있는 게 무질서도가 크겠어? 기체 상태로 있는 게 무질서도가 크겠어? 기체 상태요. 그치. 그래서 무질서도의 변화도 양이 되어지게 돼. 네. 자, 그러면 이 자발성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결국은 둘 다 커지게 되는데,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효과는 오히려, 그치? 자발적 변화를, 그치?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되는 거야. 여기서 자발적 변화를 증가시킨다는 얘기는 델타 G가 음이 되도록 하게 만드는 얘기지. 네. 그치? 자발적으로 변하게 한다는 얘기는. 그래서 액체에서 기체로 가는 반응에서 델타 S는 자발적 성향을 강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델타 H, 그치? 요 에너지량 자체는 그런 반응들이 잘 일어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물을 갖다가 가만히 우리 받아두게 되면 이 물이 수증기로 잘 변해, 안 변해? 외부 온도가 높지 않을 때는. 그치? 잘 안 변하지. 그치? 잘 안 변한다는 얘기는 온도가 낮으니까 이 값이 작아서 델타 S에 의한, 즉 양의 델타 S에 의한 자발성이 어떻게 되는 거야? 감소돼 버리는 거야. 이 값이 작아지기 때문에, 이게 낮아서. 네. 온도가 낮을 때의 물에서는. 네. 얘는 변화가 없겠지. 그래, 안 그래? 물과 수증기의 델타 H는 똑같을 때 일정할 테니까. 얘는 양의 값으로서 변화하지 않는데,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델타 S에 의한 마이너스 양이 감소하면서 비자발성이 커지는 거야. 즉, 낮은 온도에서 물은 수증기로 잘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는 사실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지.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자, 높은 온도 상태에서는, 물이 높은 온도 상태, 99도, 막 이런 정도에 있다고 하자. 그럴 때에는 이 델타 S의 영향력이 더 커진 거지. 온도 T에 의해서. 개의 온도 T에 의해서. 영향력이 더 커져서 이 델타 H보다 이것에 의한 양이 더 커질 수가 있지. 네. 그래서 음의 양이 되어지면서 자발적으로 기화되어지는 성향이 더 커지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이 델타 H에 관한 기스 자유에너지의 변화량을 통해서 물질 변화의 자율성과 그 다음에 요 T, 특히 온도 T가 어떻게 관여하는지, 개의 온도 T가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조금 이제 짐작할 수 있겠지. 네. 이게 좀 헷갈리면 그런 식으로 비교해서 알아둬서 비슷한 방식으로 해석하면 거의 다 해석이 돼. 알겠지? 네. 특히나 이제 문제에서도요, 이 델타 H나 델타 S도 문제가 되어지기는 하지만은 개의 온도 T에 따라서 반응의 자발성이 어떤 식으로, 원래 반응에서 온도가 높아졌을 때 반응 자발성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
이런 문제가 사실은 더 많이 나와. 알겠지? 네. 그래서 어떤 양적인 요소보다는 이제 정성적인 어떤 성질의 변화, 성질 중심의 분석, 이런 것들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이 내용들을 봐주는 게 좋겠어. 자, 이해됐지? 네. 자, 나머지는 이미 이런 내용에 다 딸린 내용들이야. 자, 제시문 다, 플로렌. 자, 플로렌은 축구공 모양을 가진 탄소의 동소체로서 기화된, 이것도 예전에 한번 다뤘던 문제인데, 기화된 탄소 원자들이 재결합되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다. 진공 상태에서 높은 에너지의 레이저로 흑연을 기화시키거나 헬륨과 같은 비활성 기체로 채워진 용기 안에서 흑연 전극 사이에 아크 방전을 일으키면 강한 에너지를 주입하는 거야. 자, 강한 에너지를 주입하고 여기에 높은 에너지의 레이저로 기화시킨다 그랬지. 높은 에너지의 레이저를 쏜다거나 하는 것들은 걔 전체의 온도를 어떻게 하는 것과 똑같아. 높여요. 높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온도에서 일어나는 반응이다라고 우리는 열 에너지로 이해하는 게 편하니까 그런 거야. 알았지? 이 반응 전체를 이런 내용은 같이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잘 일어나는 반응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들 중 탄소는 수소, 헬륨 다음으로 많은 성간 물질인데 자연계에 존재하는 플로렌은 성간 공간에서 발견되는 여러 가지 탄소의 동소체들 중 하나로서 별에서 방출된 탄소 원자들이 결합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고 달의 암석이나 운석에서도 발견된다. 플로렌의 내부 공간에는 비활성 기체가 포함된 것이 발견되기도 하는데 이 기체들은 그림 1과 같이 플로렌의 생성 과정에서 유입되거나 그림 2와 같이 높은 온도에서 플로렌에 일시적으로 만들어지는 구멍을 통해서 유입되기도 한다. 높은 온도에서 600도 정도는. 아르곤이 채워진 용기 안에서 흑연 전극의 아크 방전을 일으켜 플로렌을 만들 때 내부에 아르곤이 포함된 플로렌은 그림 1의 과정을 거쳐서 생성되는데 그 양은 내부에 아르곤을 포함한 플로렌은 전체 플로렌의 0.001% 미만이다. 매우 작다. 아르곤과 플로렌 사이의 분자 간의 힘이 작지 않음에도 분자 간의 힘이 크니까는 오히려 결합이 잘 돼야 되는데, 그치? 네. 잘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르곤이 포함된 플로렌이 포함되지 않은 플로렌보다 더 많이 생성되지 않는 이유를 엔탈피 변화 델타 H와 엔트로피 변화 델타 S, 자유에너지 변화를 사용해서 논술하여라. 자, 그래서 이 반응에서 조금 이제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자, 이거 잘 분석을 해봐야 돼. 아르곤이 내부에 포함된 플로렌을 아르곤 골뱅이 플로렌이라고 표시하자. 내부에 포함된 거를. 그 다음에 플로렌과 아르곤 골뱅이 플로렌이 생성되는 반응식은 이제 두 가지로 쓸 수 있다. 첫 번째 반응은 플로렌이 만들어지고 아르곤이 따로 떨어져 있는 반응. 보통 이게 더 많다는 얘기지. 그렇지? 그리고 두 번째는 아르곤과 플로렌이 아르곤을 포함하고 내부에 포함하는 반응. 이렇게 두 가지로 보자. 자, 이 반응에서는 아래쪽 반응이 굉장히 작고 위쪽 반응이 굉장히 크다고 하는 것을 뭐로 설명하자? 델타 H, 델타 S, 델타 G로서 우리가 표현해보자. 분석해보자. 자, 아르곤과 플로렌 사이의 분산력은 어때? 매우 크다 그랬지? 적지 않다 그랬지? 적지 않기 때문에, 자, 분산력이 크게 되면은 반응 2의 엔탈피가 반응 1, 이게 반응 1이고 반응 2라고 한다면 엔탈피가 누가 더 커? 엔탈피, 델타 H가. 제시문에 보면은 분산력이 클수록 엔탈피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 작아져요. 그치? 엔탈피가 더 작아진다 그랬지? 네. 그치? 분자 사이의 힘이 클수록 낮은 엔탈피를 가지고 안정한 상태가 된다 그랬어. 안정한 상태가 된다는 얘기는 무질서도는 감소한다는 뜻이고, 그치? 네. 무질서도는 감소한다는 뜻이고 델타 H도 감소한다는 뜻이야. 그치?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르곤과 플로렌 사이의 분산력으로 인해서 아르곤이 플로렌을 품는 경우는 엔탈피가 반응 1보다 아르곤과 플로렌이 따로따로 있는 경우보다 엔탈피가 더 작아.
네. 즉 처음 반응 물질을 똑같은 에너지 상태로 본다고 한다면 이렇게 비교해 보면 편해. 자, 반응 물질의 에너지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생성물이 만들어지는데 아르곤 플로렌의 그 엔탈피가 1보다 더 작다는 얘기는 얘가 더 낮은 상태의 안정된 에너지 상태라는 거야. 얘는 고온 반응에서 에너지가 주입되어만 반응이 일어나지. 네. 그래서 얘는 흡열 반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치? 흡열 반응이라고 볼 수 있고 아르곤 플로렌에 대해서 아르곤과 플로렌이 지금 따로 있는 경우 있지? 이런 경우가 지금 더 높은 거야. 그래서 엔탈피는 엔탈피는 2번의 엔탈피 변화가 1번의 엔탈피보다 더 작게 나타나는 거야. 네. 알겠지? 자, 엔탈피 변화가 작을수록 반응의 자발성은 더 커지게 되지. 네. 그치? 델타 G가 0보다 작은 값으로 보다 쉽게 되니까. 그렇게 보면은 아르곤 플로렌의 델타 H가 작기 때문에 델타 H2, 델타 H1이라고 한다면 델타 H2가 더 작기 때문에 델타 G에서 반응성은 자발성이 더 증가해야 되거든. 델타 H 자발성이 얘가 더 커야 돼. 그런데 이게 잘 안 일어난다 그랬지. 그치? 네. 그러니까 잘 안 일어나게 만드는 요인은 어디에 있는 거야? 엔트로피. 그치, 엔트로피에 있는 거야. 그래서 엔트로피를 보게 되면은 얘는 무질서도가 더 작지. 그치? 네. 무질서도가 더 작고 얘는 무질서도가 더 크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무질서도가 큰 상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엔트로피가 아르곤이 플로렌 내부로 들어가는 것은 무질서도가 더 작아지는 이거보다 더 작은 과정이다. 자, 따라서 반응이는 엔트로피 측면에서는 어때? 반응일보다 자발성이 더 오히려 이것도 불리해. 그래 안 그래? 그래요. 그치? 자, 그러면 델타 S에 있어서도 S2가 델타 S1보다 더 작음에도 불구하고 델타 G가 이 반응이 더 유리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러면 결국 일반적으로 이 반응이 잘 안 일어나는 거지. 네. 일반적으로 이 반응이 잘 안 일어난다는 얘기는 이 델타 H가 델타 S보다는 더 크다는 얘기야. 그치? T 델타 S보다는. 그래서 자유 에너지가 양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 네. 그치? 자유 에너지가 양이다 보니까 이런 순반응의 반응이 잘 안 일어나는 거야. 이거 둘 다 사실은. 그치? 네. 자, 그러면 어떻게 했었을 때 이 S2에 의한 영향이 S1에 의한 영향보다 더 커질까? 아니, 더 작을까? 왜? S2가 더 작으니까 S2가 더 작으면 그치? 델타 S도 엔트로피 측면에서 불리하다. 자발성에 있어서 더 불리함에도 불리하다. 그래서 이 S2에 의해서는 반응의 자발성이 오히려 더 그치? 작게 나타나게 되겠지? 작게 나타나나? 반응성이 더 크게 나타나야 되는데? 아니지, 거꾸로, 그치? 그래서 델타 H에 의해서는 얘가 자발성이 더 큰데 델타 S에 의해서는 자발성이 누가 더 커? 델타 S1이 더 크지? 그치? 그래 안 그래? 왜냐면 이걸 빼야 되니까, 빼서 음을 만들어야 되니까. 네. 델타 S1이 더 크다는 얘기는 자발성이 이게 더 크다는 얘기야. 네. 두 번째가. 그래서 서로 반대의 역할을 하고 있어. 델타 H와 델타 S가. 네. 그치? 자, 그런데 이 반응보다는 이 반응이 훨씬 더 잘 일어난다 그랬지? 네. 그 이유는 그렇다면 뭐 때문일까? 나머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는 딱 하나밖에 없어. 온도요? 그치, 온도. 자, 높은 온도이기 때문에 만일 델타 H에 의한 영향력에 있어서 자발성에 있어서 델타 H의 영향력이 델타 S 영향력보다 크면은 이거는 무조건 델타 G가 클 수밖에 없어. 비자발적일 수밖에 없어. 근데 T 델타 S지, 그치? 근데 T 델타 S가 양적으로 T 델타 S가 더 크다면은 이때는 이제 자발적인 반응이 되겠지. 네. 그러니까는
얘가 이쪽 반응이 더 실제로 이쪽에 의한 반응이 더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이 반응이 더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누구에 의한 영향이 더 크다? 델타 S에 의한 영향이 더 클 때 이렇게 반응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야. 네. 그러면 델타 S의 영향력이 커지기 위해서는 같은 엔탈피 변화라고 하더라도 누가 더 S에 의한 영향이 크기 위해서 온도가 어떨 때야? 그렇지, 온도가 매우 높을 때야. 근데 실제로 이 반응이 어떤 때 반응이 일어난다 그랬어? 이 진행 반응이. 그렇지, 고온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고온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엔탈피 변화에 의해서 방해받는, 엔탈피 변화에 의해서 아르곤 합성 플로렌이 더 유리한 방향성에 대해서, 변화 방향에 대해서 엔트로피의 변화에 의한 영향력이 더 커져서 반응의 자율성이, 자발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지. 이 반응에 대한 자발성이. 상대적인 비교지. 네. 그런 과정들을 차분하게 하나씩 따져서 우리가 생각하고 이제 설명하지 않으면 이것들이 이제 이런 설명들이 힘들어지게 돼. 알겠지? 네. 그래서 델타 S에 의한 영향력이 더 커져야 된다. 이것에 의해서 1번 반응이 더 활발해져야 되니까. 그치? 네. 그러기 위해서는 S에 의한 영향이 커져야 되지. 얘가 더 큰 S의 영향이 더 커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높은 온도. 그러니까 실제로 높은 온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문제에서 높은 온도에서 실제로 진행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델타 S에 의한 영향이 커져서 델타 S1이 더 큰, 그치, 반응 자발성, 1번 반응의 자발성이 더 커서 1번 반응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어요. 알겠지? 네. 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 이렇게 능동적으로 이제 다루어서 할 수가 있어야겠고, 그 다음에,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그 필수 예제 19-2번하고 19-3번이 있는데, 요 그냥 다음 시간으로 넘겨서 요 두 가지도 조금 더 하고 우리 마무리 하자. 네. 그리고 교재는 다음 교재는 다음 주 수업할 때